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A매치 볼리비아와의 경기를 2대 0으로 승리한 우리 대표팀의 두 번째 상대는 바로 가나 대표팀입니다. 가나 대표팀을 이야기하면 최근에는 주전이 많이 빠져서 한국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. 과연 주전이 빠졌다고 안심한 채로 경기를 볼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나 대표팀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파 랭킹은 73위, 대한민국이 22위니까 뭐 꽤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근데 가나 대표팀 이 랭킹으로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2025년에 9경기 6승 1무 2패라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21득점 5실점, 득실차도 상당히 좋습니다. 최근 5경기 무패를 하던 중에 이제 일본에게 패배를 한 것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가나 대표팀이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온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. 특히나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예선 I조 1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10월에 이제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던 만큼 가나 대표팀의 현재 뭐랄까 또 어떤 분위기나 기세는 상당히 괜찮았다. 특히나 또 이포트로 들어왔는데 1위를 했기 때문에 가나 대표팀의 어떤 기세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아프리카의 강호인 가나 대표팀 확실히 준비를 하고 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가나 대표팀의 감독은 오토아도 감독입니다. 재임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년 8개월이고 이 기간 동안 19경기 8승 5무 6패를 기록하면서 33득점, 27점이라는 괜찮다면 괜찮습니다만 재부임 초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오토아도 감독에게 있는데요. 특히나 몇십 년 만에 또 오토아도 감독의 대표팀이 네이션스컵 진출에 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내에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월드컵 진출에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오토아도 감독 사실 2024년 3월부터 재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카타르 월드컵에 가나 대표팀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 이제 임시 감독으로 들어갔다가 그때 너무 잘해서 이 오토아도 감독이 메인 또 감독이 됐고 그 상황에서 카타르 월드컵까지 딱 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이제 딱 정리를 한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를 했었는데 대표팀이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오토아도 감독이 다시 한번 부임하게 됐고 현재의 팀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. 주로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4-2-3-1인데 최근에는 3-4-3을 기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요. 이 오토아도 감독 가나 대표팀의 감독이긴 합니다만 독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와의 연도 있는 만큼 이 오토아도 감독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또 경기를 보는 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. 이런 부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가나 대표팀, 우리 대표팀과의 전적은 7경기 3승 4패입니다. 바로 또 지난 맞대결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억에 남을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였는데요. 당시 11월 28일에 경기가 열렸었고 2대3으로 우리 대표팀이 패배를 했었는데 당시에 또 조규성 선수가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우리 대표팀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또 기쁨을 안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선수가 지금 또 돌아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당시 경기 또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김승규, 김민재, 김문환, 손흥민, 조규성이 당시 선발 라인업에 들었었고요. 교체로는 이강인 선수가 이명 명단에서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. 명단에는 뭐 지금까지 다양한 선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어느 정도는 익숙한 상대일 것이다.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당시 경기에서는 쿠두스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MVP를 차지했었는데 뭐 이번 명단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반갑지 않은 선수들도 있을 수 있겠다. 이런 부분들 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부터는 관전 포인트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주전이 빠지기는 했다는 점입니다. 완전한 전력은 아닌 가나 대표팀이라는 거 뭐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도 많은 기사에서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부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빠진 선수가 많은데 유독 쪽 공격 쪽에 또 빠진 선수가 많습니다. 지난 10월 A매치 기준으로 하면 조던 아이유 선수나 파토우 그리고 쿠두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부상 그리고 팀 사정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변 명단에서 합류하지 못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공격 진이 좀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3선에서는 또 파티 선수가 빠집니다. 최근 3선 조합을 이 시보 선수와 파티 선수가 맞췄던 가나 대표팀인데 시보 선수는 선발이 됐고 지난 경기에도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만 파티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백도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.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뭐 지난 경기를 보면 이 선수들이 빠진 영향이 좀 보이긴 합니다. 일본과의 경기에서 2대0 패배를 거뒀던 가나인데 전반적인 조직력에서의 문제가 드러났고 특히나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부터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위에까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포인트는 nevertheless,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. 또 피식대학 보면 뭐 늘 nevertheless나 이런 부분들 이제 이 재영 씨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.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nevertheless, 그럼에도 불구하고
가나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. 단점도 있지만 강력한 점도 있다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인지를 해야겠는데요. 두 가지의 강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앙투앙 세메뇨입니다.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자원 중에 하나가 이 본머스에서 뛰고 있으며 또 가나 대표팀의 공격수로 자리하고 있는 앙투앙 세메뇨 선수인데요. 이 선수는 뭐 개인 전술을 많이 갖추고 있는 만큼 철저한 마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전방에서 최근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최전방 자리를 마크하는 이 센터백들이 잘 막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. 거기에 더해서 가나는 특유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국가입니다. 포지션 전역에서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가나가 굉장히 또 순간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또 나가고,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선수들의 대응이 느려진다면 대응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,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그래도 노려야 할 곳은 많습니다. 뭐 조직력이 올라오지 않은 상대 수비 라인을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.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바라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, 사실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,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이포트가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. 사상 첫 월드컵 이포트를 노리는 우리 대표팀, 사실 비겨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기는 게 사실 더 확실하기는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, 첫 번째는 공격 패턴이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. 현재 빌드업 구조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 백3를 또 쓰다가 백4로 돌아왔다가 이렇게까지 좀 다양하게 빌드업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오히려 빌드업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. 그렇게 자랑했던 라볼피아나 이제 쓸 시간이 왔습니다. 이런 다양한 패턴들 뭐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패턴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,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빠른 선수들로 이번 경기는 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삼선의 원두재 선수처럼 전문 삼선이 들어올 경우에는 템포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나 김진규처럼 다양한 자원들이 중원에 들어와서 그 템포를 계속해서 올려줘야겠고, 그런 자원들을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,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최전방 활용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.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확실히 크로스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들어가 있는 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헤딩이 강점인 선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, 크로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경쟁력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, 우리 대표팀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좀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챙긴다면 충분히 가나를 잡고 이 포트에 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 11월 A매치 두 번째 경기 가나전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. 또 주전이 빠진 팀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 이번 영상 내내 좀 말씀을 드렸었고, 가나 대표팀이 충분히 또 저력이 있는 팀인 만큼, 또 우리에게 패배의 아픔을 줬던 팀인 만큼 또 대응을 잘 해서 경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